손재주 좋기로 소문난 부부의 특별한 공방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춘천에서 재봉틀 공방을 운영하는 아내 정성혜 씨와 가죽 공방을 운영하는 남편 김철호 씨.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며 때론 따로 또 때론 같이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부부의 작은 꿈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태백에서는 도시 재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노후한 건축물을 수리하는 집수리 지원단 양성부터 지역 특화 제품을 개발하고 교육해서 일자리 창출을 돕는 전통주 만들기 과정까지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7년 동안 도심 속 빈 공간으로 멈춰있던 옛 원주 여고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술가 라운지, 공유 사무 공간, 다목적 전시실, 작가 레지던시,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예술 공간과 함께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를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9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계절이 점점 더 겨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비바람이 몰아쳐서 그런지 체감 온도는 더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옷을 최대한 두껍게 입는다고 입었는데도 춥더라고요. 자, 이번 주 내내 이 추운 초겨울 날씨를 계속해서 보일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니까 끝까지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가 오늘로 9일째입니다. 네네. 그러나 이 코로나 확진자는 점점 늘고 있고요. 위중증 환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네. 상황에 날씨까지 추워지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더 가파르게 변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는 요즘입니다. 맞습니다. 춥고 건조한 지금 같은 이런 겨울 공기에 노출이 되면요. 목 속에 기관지죠. 기관지에 이 바이러스가 더 잘 붙는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전파까지도 쉽게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했지만 어렵사리 회복해 가고 있는 일상을 다시금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방송이 진행됩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네, 자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측 상단에 있는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씨는 혹시 손으로 만드는 수공예라고 하잖아요. 수공예. 뭐 비누를 만든다든지 지갑을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뭐 향초 같은 것도 만들고 향수도 만들고 핸드메이드 제품이 많지 않습니까? 어머. 뭐 의외라고 명수 씨가 지금 생각하시는 것 네, 같은데 네, 네. 한 땀 한 땀 정성을 기울여서 만드는 이 수공예품 네.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그럼요. 이런 장인 정신을 갖고 계신지 몰랐는데 예. 이렇게 수공예품을 만드는 곳을 공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곳에 가서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많지만 실천하기란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이 춘천에는요 특별한 사인 공방 사장님들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요리조리 돌려가며 무언가를 열심히 조각하는 이곳.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천과 실이 모여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시간. 따로 또 같이. 우리에게 늘 열려있는 특별한 두 공방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봅니다. 평범해 보이는 골목에 간판조차 없는 특이한 상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무언가를 열심히 자르고 붙이는 장인의 손놀림이 엿보이는 이곳. 바로 가죽 공방입니다. 저희 공간이 지금 올 초에 생겼거든요. 3월 달에 처음 문 열어갖고 지금 가죽 작업하고 문구 쪽하고 두 가지를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한 10여 년 정도 됐네, 처음 시작한 지가. 그때 할 때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에 그냥 시간을 좀 보면서 뭔가 재능을 익혀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사실 공방이나 이 작업장 개념의 공간들은 딱히 정형화된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가죽 제품 만들다 그러면 이런 이제 반지갑을 만들거나 뭐 이런 명함 지갑 같은 것들을 보통 만드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게 우리 가죽 제품 가장 잘 쓰이는 이제 손에 닿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것도 하지만 제가 조금 엉뚱한 짓을 한 게 동그란 돌을 제가 사서 돌을 이제 싼 거죠. 가죽으로. 사실 이게 별 쓸모가 없거든요. 돌을 이렇게 싸서 뭐에 쓰겠어요. 근데 그냥 돌은 차가운 느낌인데 요거가 이제 문진으로서 우리가 종이 날아가지 말라고 두고 글 쓸 때 놓고 쓰고 뭐 요즘 카페 가도 냅킨 날아가지 말라고도 놓는데 우리가 상상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엉뚱한 짓들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죽 제품. 지금 카드 지갑 만들고 있어요. 제가 어려워지는 거는 뭐냐면 바늘기계를 잘 안 들어가요, 점점. 그래서 이제 지역의 이런 커뮤니티가 좀 발달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일을 해나가는 커뮤니티가 좀 필요한 것 같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활동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누구나 다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일들을. 뭐 저야 일이니까 하지만 근데 이제 잠깐씩이라도 좀 접해보고 이런 걸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관심 갔을 때 가끔 또 찾아와서 뭔가 만들어가고 오래전에 만들었던 사람도 다시 만들고 그런 걸 하는 거죠. 아직 햇살이 밝은 오후인데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 초로 씨. 재봉틀 공방이에요. 왜냐하면 천으로 뭘 만들 때도 가죽이 들어가서 제품이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그게 또 교류가 되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 가방 안쪽에는 안감도 되잖아요. 우리도 가죽 안감도 되고 하니까 그럴 때도 천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재봉틀 쓸 줄 잘 모르거든요. 도착한 곳은 바로 재봉틀을 다루는 홈패션 공방입니다. 이제 가죽으로 거기서 이렇게 도장도 찍고 이런 걸 만들어서 라벨도 붙이는 것도 하고 천과 가죽이 만나 하나의 작품을 완성. 그런데 사장님 너무 자연스럽게 택배를 열어보시네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말 한마디 없어도 알아서 척척 일하는 그런 사이. 이미 눈치들 채셨죠? 네, 저희는 부부고요. 재봉틀 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부인데 5년 전 서울에서 춘천으로 공방을 옮겨온 성혜 씨. 현재의 공간으로 자리를 넓혀오면서 한쪽에는 남편 철호 씨의 가죽을 향한 꿈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봄 가죽 공방을 따로 열게 됐다고 하는데요.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한켠에서 작게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그 도움이 큰 거죠. 지금이야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서로 불편했어요, 사실. 그래서 나갔으면 했는데 잘 나간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잘 된 것 같아요. 이해하려고 해도 논리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꽤 많아요. 남자하고 여자 관계가 이해가. 많이 싸웠어요. 네. 지금 그래서 좋아요. 말은 이렇게 하셔도 하루에 한두 번씩은 왕래하고 있는 소울메이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5년 전에 서울 저수지 이사를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오는 과정에서 그 삶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사실은 많이 가치관이 좀 이제 맞아졌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많이 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었던 거고. 이제 강사를 하다 보면 항상 어디를 가도 똑같은 그 판에 박힌 그런 패턴으로 가르치고, 근데 이제 그게 좀 지루하고 보람도 없고, 뭐 잘 되지 않아도 한번 이런 조그만 공간을 갖고 싶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요리폼을 하셨는데 바지를 많이 모으셨어요. 처녀째부터 입던 면바지를 다 모아 오셨어요. 안 버리셨대. 아까워서. 근데 그거를 쿠션을 만드셨어요. 컬러별로 놓으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거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방은 그런 건 굉장히 자유롭죠. 그래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 간다는 것의 묘미겠죠,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오시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굉장히. 나만의 소품을 만들기 위해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 지금은 저희 조카가 지금 4살인데
저 이제 발이 커졌다고 언니가 갖고 있는 신발 주머니가 너무 작다 그래서 조카가 좋아하는 그린 색상으로 신발 주머니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와서 만들고 쌤하고 얘기도 하고, 예, 쌤한테는 이제 뭐 고민 상담 비슷하게도 하고, 워낙에 인간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잘 가르쳐 주시고. 개한송. 42에 8로 해서 2개 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만 잖아. 조카 맞춤이네. 맞아. 조카 해줘야죠. 그 힐링하려고 여기로 오는 거거든요. 네. 네, 여기 오면은 즐거워요, 일단은. 즐겁고, 마시고, 그러니까 마신다는 건 차려 마시고, 차려 마시고, 이제 얘기하고, 웃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작품도 하나씩 이제 나오고, 그런 거가 좋아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소통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공방 부부. 최근에는 춘천의 협동조합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춘천의 여러 수공예 작가들과 함께 기념품을 만들면서 좀 더 활발한 지역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네요. 그 기념품 매장에서 거기에서 이제 끝나고 한 번씩 들르는 거. 그래서 여행하고 뭐 관광하고 마무리는 항상 기념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것들. 그래서 가능하면 춘천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춘천에서 만들어지는 좀 오히려 떨어져 있으니까 한 군데 있으면 그냥 별로 관심도 없었을 텐데 떨어져 있으니까 호기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될 것까지 생각을 못했지만 이제 의외의 시너지를 좀 기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각자 취향에 맞는 걸 만들어 가시다 보니까 저도 아이디어를 얻고 저는 계속 이런 공방을 할 거고요. 지역적으로 좀 더 성숙한,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죽 공방이 아니라 커뮤니티 공방으로 발전하는데 그거의 컨텐츠 하나가 가죽이 되고 노트가 되고 책이 되고 이런 자기 작업하고 내면을 키워가는 그런 커뮤니티로 키우는 게 사실은 장차 희망이에요.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싶어요. 21살에 만난 동갑내기가 이제는 같은 꿈을 향해 발맞춰갑니다. 직접 만드는 즐거움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있는 공방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영상 속에서 다 소개해드리진 못했지만요. 8년간의 연애 생활 네. 그리고 결혼 생활까지 다 합치면요. 함께 이 부부가 지낸 시간이 30년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또 제작진들의 이 제보에 따르면요. 네. 이 두 분 사이가 일명 꿀이 떨어지는 정말 스윗한 사이라고 네, 하네요. 예. 부러우시죠, 용수 씨? 부럽죠. 저도 정말 부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생의 동반자이자 같이 일하는 동료이신 건데요. 제가 앞서서 영상을 소개해드릴 때 특별한 사이인 사장님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로 네. 같이 일을 하시는 공방 부부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공방을 따로 운영하긴 하지만요. 지역 커뮤니티의 발전을 꿈꾼다는 점에서 큰 목표, 그 줄기는 같았습니다. 네. 두 분의 왕성한 활동을 저희 365가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태백으로 떠나볼 텐데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학구열로 아주 뜨거운 그런 현장입니다. 학구열이라고 하면 뭐 학교를 가는 건가요? 학교는 아니에요. 아니고요. 예. 아니지만 그 이상 학교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요.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도 많은 그런 곳입니다. 네. 어떤 현장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도시재생,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겁니다. 뭔가 거창해야 하나? 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 제가 태백에서 펼쳐지고 있는 뜻깊은 배움의 자리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도시재생의 의미를 제대로 느껴보시죠. 바로 출발! 시민들이 스스로 배우고 함께 나누며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이 있는데요.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전통주를 익혀 일자리 창출하기, 그리고 집수리가 필요한 낡은 집들에게 도움을 주기에 배우는 집수리 지원까지 도시 재생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구슬땀이 흐르는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찾아간 곳은 태백시 장성동.
탄탄 집수리 지원단이라고 써 있네요. 뭘 하는 곳일까요? 네, 제가 지금 찾아온 곳은 바로 탄탄 집수리 지원단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도시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무언가 열심히 배우고 토론하는 사람들. 일단 활기가 넘치는데요. 그런데 나무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계시네요. 뭘 배우고 있는 걸까요? 네, 저희 집수리 지원단 양성 과정인데 먼저 지금 진행이 되는 교육은 목공예 교육 과정이에요. 저희 고원메이커스 강사팀들하고 함께 먼저 교육생분들이 집수리에 들어가기 전에 나무들하고도 친해지고 수공구를 다룰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드리고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잘하기 위해선 일단 물과 친해져야 하듯이 집수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먼저 나무와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판을 자르고 나무 결을 고르면서 나무의 습성도 익히고 실력과 재미도 쏠쏠하게 쌓아갑니다. 이런 과정이 모여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지금 이 교육의 목적은 집수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집수리에 바로 투입되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구 다루는 법이나 이런 거 이제 목재와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그런 교육 중입니다. 일단 공구 다루는 법부터 시작해서 저희 목공예 전반적인 수업이 들어가고요. 또 2급 목공예 교육 자격증까지 따는 걸로 지금 저희가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고 오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때는 이제 뭐 드릴 다루는 것도 무서워하셨는데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게 막 재밌어 하시고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실력이 늘어가면서 다들 뿌듯해 하셔서 그런 반응들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평소 못 한 번 박아볼 일이 없다 보니 공구 다루는 것도 어설프고 까딱 잘못하면 손을 다칠 수도 있어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데 주력했죠. 이젠 하루하루 늘어난 실력에 자신감도 붙고 수리가 시급해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현장에도 곧 투입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뭐 아직 며칠 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사님도 그리고 스태프들도 좀 더 친절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또 교육 내용도 실생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만 한다면은 생활에 도움도 되고 또 취미생활로 목공예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아주 행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 직업이 원래는 파티 플래너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어지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고 알아보던 중에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처음에는 생소해가지고 조금 이거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네, 하다 보니까 도와주시는 일기분들이 좀 지식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더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지금은 완전히 나무만 봐도 너무 설렐 정도로. 힘든 시기, 환한 웃음을 되찾게 해준 수업 덕분에 나눔의 기회도 생겼는데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마련한 고뱅이 쉼터를 만드는 날입니다. 무릎을 일컫는 강원도 영동 지역 사투리인 고뱅이. 지친 걸음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이웃과 나누는 자리이기에 모두가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가꿉니다. 태백시 도시재생 화이팅! 탄탄 집수리 화이팅! 저희 1기 교육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공예 교육이 바로 또 집수리 지원단으로 바로 연계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추가 인원을 또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배움의 현장, 황지동 거점 공간 일명 공유주방입니다.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서 특색 있는 전통주 개발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어떤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전통주를 배우기 위해 모인 사람들, 발효 과정과 전통주에 대한 이론 수업도 하고 밑술, 덧술 빚기는 물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독특한 레시피 개발까지 참여한다고 합니다. 처음 접해보는 전통주 개발이라 그리 쉽지만은 않은데요. 박병준 명장의 지휘 아래 다들 그야말로 열공 모드입니다.
태백시에서는 그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인 그 에코잡 시티 태백이라는 경제 기반형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서 저희가 지역 주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하던 중에 전통주와 디저트 레시피 개발 교육이라는 것을 저희가 발굴해냈고요. 그 중에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전통주 또는 발효주 레시피 개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이란 단순히 공간만을 재창조하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인구가 줄고 쇠퇴해가는 도시에 지역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해내는 것이 진정한 도시재생이죠. 지역 소멸의 우려 속에 주민들 삶에 도움이 되고자 오늘도 열심히 빚고 찌고 들여다보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전통주를 개발하게 됐을까요? 이 태백하면은 물이 시작되는 데래요. 이 물이 시작되는 이 좋은 물로 이 술을 빚을 때 황지 연못에서 샘솟는 물은 저기 부산까지 흘러가잖아요. 낙동강을 타고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태백에서 만드는 술이 충분히 부산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연구 개발하고 또 여기서는 강원도 여기 저 태백산은 많은 그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등산객들을 또 공략해가지고 또 좋은 술을 빚어가지고 우리가 상품화 또 이 지역 개발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랜 전통을 이어온 막걸리를 배우면서 태백에서만 가능한 향토적 시도를 하며 성장하는 사람들. 저마다 배우는 목적과 꿈은 달라도 제대로 된 전통주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고자 하는 열의는 한결같습니다. 오늘의 노력들이 모여 세상에는 하나밖에 없는 전통주가 탄생하고 수강생들의 소박한 꿈도 머지않아 피어나겠죠. 저는 이 지역 토착민으로서요. 예전부터 좀 새로운 그 사업을 좀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얼마 전에 시작한 게 식물 공장인데 거기서 고추냉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고추냉이를 활용해서 좋은 재료로 뭔가 새로운 제품을 좀 만들고 싶어서 전통주 레시피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한 테이블짜리 술집을 열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만든 술을 대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과정도 정성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아까워서 대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주민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로 인한 일자리가 생겨나고 또한 지역에서 생산한 곡물을 활용하기까지 태백 지역 주민들의 삶은 깊은 맛을 담고 있는 우리네 전통주처럼 잘 무르익어 갈 겁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심화된 과정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이런 지금 현재 교육받으신 분들 또는 다른 전문가들을 더욱 모집해서 더욱더 심화된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다면 이웃과 서로 소통하고 또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태백이란 도시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 재생 아래 우리들의 삶은 조금씩 더 따뜻해집니다. 일자리도 창출하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까지 익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셨네요. 네, 일단 참여하시는 분들 표정을 보고요. 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냥 재미있어 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도시 재생이란 말이요. 사실 저에게는 정말 좀 어렵고 거창하게만 다가왔었거든요. 근데 나와 내 이웃이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배움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 점에서 바로 도시재생이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더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강원 영동 소식 잘 만나봤고요. 네.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MBC 방송
TV에서 좋은 프로 많이 해주시니까 저희 잘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유익한 방송인 것 같아서 이것만 선택해요. 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MBC 뉴스 보고도 믿을 수 있는 저는 MBC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중파에서도 이런 좀 과감한, 더 젊고 재밌는 방송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하죠. 좋은 프로그램 많이 저기 하고. 계속 정직하게 우리 춘천 시민의 최고 사랑받는 MBC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춘천 MBC 화이팅!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 친구 그리고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다음은 전국은 지금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전남 순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순천이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정말 콘텐츠가 생명인 요즘인데 네. 창작자들에게 아주 멋진 공간이 되는 순천의 한 콘텐츠 작업실이 있다고 합니다. 전남 콘텐츠 코리아 랩으로 여러분들을 소개할게요. 지역에서 창작자가 되는 길에 힘을 실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이루는 데 필요한 교육에서 개발과 창작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창작의 요람. 창작자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꿈의 공간이자 기회의 장이 열려 있습니다. 시작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고, 저도 이제 여기서 시작을 유튜브 채널을 콘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다니면서 이제 교육받고 이제 마음이 맞는 친구랑 이제 합작해서 지금 이제 웹툰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엄청 좋더라고요. 좀 이제 꿈에 가까워진 것 같고 웹툰 작가가 될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럽니다. 창작자들을 위한 꿈의 요람, 전남 콘텐츠 코리아 랩을 소개합니다. 순천의 젖줄 동천변에 자리 잡고 있는 전남 콘텐츠 코리아 랩. 오래된 곡물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창작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남 콘텐츠 코리아 랩은 다양한 영역의 창작자들을 위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기관인데요. 교육과 실습, 제작 지원 사업까지 창작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대세인 시대이다 보니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이들도 많은데요. 그런 이들에게는 직접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장비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마음과 열정만 있다면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진 셈이죠.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사실은 전남에 거주하고 계신 창작자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전남 콘텐츠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가능하시고 시간도 확인할 수 있으실 거거든요. 요구사항을 통해서 저희가 강사 수급이라든가 제작 지원 사업, 판로 개쪽까지 힘쓰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전남 콘랩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데 필요한 포럼도 개최합니다. 현실 세계처럼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요즘 뜨거운 화두인데요.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가상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앞으로도 좋은 기술과 접목이 되어서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굉장히 기대합니다. 성공한 창작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실패학 콘서트는 전남 콘랩이 꾸준히 진행해온 강연인데요.
창작 작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겪게 되는 실패와 좌절은 성공을 위한 밑거름일 테죠. 나보다 먼저 실패하고 성공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창작 의욕을 북돋아주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자신의 롤모델과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씩 그려내서 현실의 나의 모습을 점점 단단하게 갖추어 나가는 게 아마 성공이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제야 들더라고요. 성공으로 향하는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전남 콘랩에서 진행하는 영상 심화 교육은 장비를 다루는 방법부터 영상의 주제를 정하는 노하우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모이다 보니 서로의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더욱 단단해집니다. 채용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저 초보다 보니까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또 이번 수업을 신청해가지고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우고 싶어서 주부 기간이 되게 길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여기 온 교육을 온 계기가 아들을 가르쳐 보려고 그 콘텐츠를 가르쳐 보려고 제가 온 건데 제가 지금 너무 흥이 있고 지금 신이 나가지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배우고 있거든요. 회사에 협업을 하기 위해서나 연재를 하기 위해서 웹툰 관련 인프라가 풍성한 도시가 순천이다 보니 전남 콘랩에서도 웹툰 분야를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실전 노하우가 풍부한 현직 웹툰 작가가 자신의 모든 경험을 풀어내는 웹툰 실전 워크숍은 대학에서 웹툰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는데요. 실제로 웹툰을 그릴 때 필요한 노하우까지 꼼꼼하게 알려주다 보니 웹툰 작가 지망생들의 열의도 뜨겁습니다. 펜선만 따로따로 팔을 올리면 이렇게 당겨보면 주름이 다 여기로 모이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주름을 모아주면 조금 더 역동적으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지망생으로 있을 때도 이런 지능기관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전문 교육이 있었으면 조금 더 제가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부러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 같은 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림만 그리는 것보다 이제 실무자한테 듣는 이제 작업 속도를 빨리 올리는 법, 이제 마감을 좀 빨리 하는 법, 이제 그런 것들 팁 듣는 게 엄청 유용해요. 지역이라서 힘들다는 편견,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다는 좌절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내 안의 가능성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창작의 세계를 탐험하고 성공한 창작자로 가는 기회의 장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 강원도 원주시에서 그림책 프리 비엔날레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와서 가족분들이랑 행복한 추억 보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강원 365입니다. 네. 지난 2013년이었죠. 원주여고가 명륜동에서 반곡동으로 신축 이전을 했습니다. 네, 벌써 8년이나 됐는데요. 네. 원주여고가 이전하면서 이제 빈 공간으로 그 옛 학교 공터가 남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공간을요, 많은 시민분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이게 별다른 활용 없이 그냥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네. 빈 공간으로서.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공간이요, 원주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곳으로 재탄생됐다고 합니다. 네. 옛 원주여고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새롭게 떠오른 원주의 핫플레이스. 옛것은 살리고 새로움은 더한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 들어보셨나요? 원주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이 될 센터의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옛 원주여고에 나왔습니다. 8년 전 이곳 원주여고가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도심 속에 빈 공간으로 남겨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곳이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어떤 곳으로 변신을 했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의 첫날을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폐교 8년 만에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 첫날을 기념하기 위한 식전 공연 행사가 한창인데요. 음악
음악 소리도 좋고 확실히 이 센터의 첫날이라 이날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거든요. 여고생들이 떠나고 쓸쓸함이 남았던 이 자리에 오늘은 아주 생기가 가득한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는 문화예술 공간이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사람들의 환호 속에 본격적인 개관식이 시작됩니다.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는 2013년 원주여고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며 무성했던 잡초와 커다란 담장이 사라지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는 공간으로 변신한 옛 원주여고.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창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센터의 개관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반가운 일입니다. 네, 오늘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가 문을 여는 날인데 또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나 봐요. 이 동네가 그 원여고가 나간 뒤에 엄청 그 낙후된 동네고 좀 험한 학생들이 많이 들고 아주 안 좋았던 동네인데 아주 우리 동네가 환해진 것 같습니다. 오, 이런 공간이 예술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우선 이제 그 문화재단이나 창의센터가 이 안에 들어와서 원주의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간다는 게 우선 반갑고요. 더 발전시켜서 문화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남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복합문화교육센터.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저는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뒤에 있는 조형물이 커다랗게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조형물은 이번에 그림책 프리 비엔날레를 준비하면서 왼쪽 아이의 그 마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시민들과 같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재도 나무로 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밤에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을 뜨겁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조형물이 손가락을 이렇게 눈에다 대고 뭔가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저도 오늘 이 복합문화교육센터가 어떤 곳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 좀 안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보실까요? 가실까요? 네. 오래 기다려온 만큼 궁금증도 더 큰데요. 그 학교가 이사 가기 전에 썼던 건물 이름을 그대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신명이고요. 신명난다 뭐 이랬을 때 신명이고 학교 본부와 교실, 3학년 교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그대로 존치를 했고요. 이름도 신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시민들과 예술이 만나는 그런 지점이고요. 일종의 문화 놀이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여기는 이제 청년 라운지.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옆에는 이제 아이들도 같이 와서 같이 뛰놀면서 할 수 있는 문화 놀이터 개념의 키즈 카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엄마들을 위한 그 수유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1층은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소통 공간인 신명관. 그럼 2층으로 가볼까요? 여긴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프로그램실인데요. 일단은 시각예술이나 공예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동아리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신청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옛 교실을 그대로 활용한 사무실들도 눈에 띄는데요. 여기가 이제 학교였다 보니까 네. 교실이었던 공간을 이렇게 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공유 오피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주로 이제 지역 문화에 대해서 또는 그 지역의 로컬 컨텐츠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와서 서로 이제 연구하고 그다음에 사무적인 것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지역의 문화나 지역의 자연을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 곳곳엔 시원한 창문들이 있어 멀리 치악산의 풍경을 조망하기에 좋은데요. 치악산의 전기를 받으며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의 혼을 불사르기에도 그만이겠죠? 네, 이곳은 그 원래 원주여고에 도서관이 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그대로 살려서 원주의 그 특성화된 장르인 그림책 센터 일상예술이 이곳에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 도시 협동조합에서 이곳을 시민들을 위해서 이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하면 또 이 그림책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 계시네? 지금 회의 중이신가 본데? 그냥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혼나는데? 아, 그래요? 안 돼요?
오늘 꼭 만나야 할 사람. 그림책 도시 원주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상희 센터장입니다. 그녀는 그림책이 아이들의 전유물이 아닌 동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품이라 말하는데요. 여기는 그림책을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그 애기들 책이 아니라 예술품으로서 감상하실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채로운 서비스를 하는 그런 아카이브 공간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가 이제 페렌코 그림책 버스 또 사회적 협동조합 그림책 도시가 함께 연구해 온 거 이런 많은 것들이 집대성돼서 시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 원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그림책 연구들이 지금껏 활발하게 이어져 오면서 원주는 이제 세계적인 그림책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프리 비엔날레입니다. 이곳은 예술인들이 상주하며 작품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창작 레지던시 공간으로 현재는 프리 비엔날레의 전시 공간으로 사용 중인데요. 그러면 이 그림책 비엔날레가 이 복합문화교육센터가 생기고 나서 처음 생기는 행사인 거죠? 기념 행사로서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갈 국제 그림책 축제 비엔날레의 사전 전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책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증폭되고 가고 있고요. 그림책은 시대와 세대와 시간과 장소를 넘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들만이 그림책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청년이나 장년들도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 개인의 문제를 그림책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책은 국경을 넘나들 수 있고 세대 간을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이 공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센터 내에는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창작인 연구실도 있고요. 운동부 숙소를 개조한 게스트하우스 등 열린 공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 이 말처럼 우리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아우르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거든요.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되세요? 무엇보다 이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육 공간 그리고 청년들이나 예술가들이 꿈을 꾸고 기획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공간 그래서 다용도의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원주의 인문예술 여행원분들이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문화와 원주의 문화가 만나는 그런 공간으로 다용도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문화생활이 잘 영위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문을 열어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8년간의 긴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출발을 알린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 과거 학교가 주민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통의 공간이었듯 센터 역시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과 창작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일상에서의 예술을 꽃피우고 서로의 열정을 지지하는 신명 가득한 공간.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너무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네. 진짜 원주 시민분들은 물론이고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도요. 많은 문화를 접하면서 이 작업에 여러 가지 영감을 좀 떠올리고 작업 혼, 그 열정까지도 불태울 수 있는 멋진 공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복합문화교육센터였는데요. 네네. 문화예술 창작 공간이 있고요. 공연 연습장 있고요. 전시실 있고 게스트하우스까지 있고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그림책 센터가 있고요. 야외 공연장 있고요. 여기에 행사장까지. 네. 그러니까 없는 거 없이 정말 알찬 공간이고요. 저희는 그저 즐길 일만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저는 특히 그 그림책 프리 비엔날레가 아주 인상 깊었는데 그림을 통해서 원주의 그 문화와 역사를 깊이 있게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아쉬운 계절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번씩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의견들 한번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이정화님께서 카카오톡으로 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입니다. 올해 저희 기관에서 콩나물을 길러서 강원도 내 25개 경로당과 인근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하는 사업을 6월과 9월에 진행을 했는데요. 이달에는요, 11월 11일을요, 쑥쑥데이라고 이름을 짓고 3차 콩나물 전달식을 강원도 18개 시군 경로당에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11월 11일을 막대 과자 데이, 그 긴 과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자 데이가 아닌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쑥쑥데이로서 의미를 바꾸고자 합니다. 저희의 이러한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지역에 이런 오. 소식들을 이렇게 많이 전달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네. 강원 365에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사연들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좋은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 보내주신 이정화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가을이 저만치 오네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네. 원주의 새로운 문화창조 공간인 원주 복합문화센터 너무 좋아요. 라고 마지막 소식이었죠. 그쵸. 옛 원주 여고가 네네. 새롭게 재탄생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시청자 의견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예.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주셨는데요. 네네. 이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 혹은 그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온도라고 부르는데요. 온도. 네네. 네, 사람에게도 적정 온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람이라고 하신 거죠? 그럼요. 사랑 말고. 사람이요? 너무 좀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나 싶었는데 네. 명수 씨께서 질문 주신 게 이게 맞나 싶습니다. 생활 적정 온도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마시는 물의 적정 온도는 섭씨 25도. 네. 그리고 이제 목욕물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마감할 때 이렇게 좀 따뜻함과 이게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적정 물의 온도는 35도라고 알려져 있네요. 아, 정확하게 수치를 알고 계신데 네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따뜻함을 나타낼 수 있는 온도가 있어요. 그래요? 그 적정 네. 온도가 바로 우리 체온과도 같습니다. 바로 36.5도신데요. 예, 예. 오늘 비도 내리고 사실 바람도 많이 불어서 이 따뜻함이 그리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36.5도씨의 이 따뜻함으로 가족들과 함께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